밤에 잠을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가늘고 힘이 없어지진 않으셨나요? 볼일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은 느낌이 드시나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막상 나오기까지 뜸을 들이시나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불편, 남자라면 나이 들며 겪는 일이라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창피해서 혼자 참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전립선과 야간뇨를 다스리는 법을 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겪는 전립선과 야간뇨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 말 못하고 참으셨다면 오늘 편하게 들어보세요. 전립선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밤톨만한 작은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서서히 커집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그 가운데를 지나는 요도를 눌러 좁힙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소변 보기가 그렇게 불편해지는 걸까요? 요도가 좁아지면 소변이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없이 나오게 됩니다. 볼일을 봐도 방광에 소변이 남는 느낌이 듭니다. 방광에 소변이 남으면 금방 다시 마려워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뜸을 들이거나 중간에 끊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야간뇨입니다. 야간뇨는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것을 말합니다. 밤중에 두세 번씩 깨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잠을 설치면 낮에 피곤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어르신은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잠자리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을 지키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전립선 건강에는 아연과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은 전립선에 특히 많이 모여 있는 미네랄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전립선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이 든 음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음식이 약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토마토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이 진할수록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비타민C와 칼륨 같은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낮아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 더 잘 흡수됩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서 드세요.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드시면 맛도 영양도 좋습니다. 생으로 드실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여 보세요. 설탕을 뿌리기보다 그대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값싸고 사철 구하기 쉬운 채소입니다. 라이코펜은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나 볶음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간식으로 집어 먹기에 편합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감칠맛을 더합니다.
설탕을 뿌리는 대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을 때는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붉은 토마토가 전립선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반찬에 토마토 한 접시 더해 보세요. 토마토는 붉을수록 라이코펜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달걀과 함께 볶으면 부드럽고 영양도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씻어서 바로 집어먹기 편합니다. 샐러드에 넣을 때 기름 한 방울이 흡수를 돕습니다. 짠 소스보다 토마토 본연의 맛을 즐기세요. 익힌 토마토는 소화도 편하고 흡수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이보다 낫습니다. 토마토 수프로 따뜻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장 보실 때 잘 익은 붉은 토마토를 고르세요. 이렇게 붉은 토마토를 꾸준히 밥상에 올려보세요. 이제 호박씨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호박씨는 아연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연은 전립선에 많이 모여있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꼽힙니다. 호박씨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도 들어 있습니다. 이 좋은 지방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고소한 맛이라 심심할 때 집어먹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소금 안 친 것으로 한 줌씩 드세요. 샐러드나 요구르트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볶아서 그대로 씹어 드시면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다만 짜게 볶은 제품은 나트륨이 많으니 피하세요. 지방이 있어 열량이 높으니 한 줌 정도로 양을 지키세요. 호박씨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먹기 좋은 간식입니다. 아연은 전립선에 특히 많이 모여있는 미네랄입니다. 고소한 맛이라 심심할 때 손이 자주 갑니다. 볶은 호박씨를 반찬 위에 뿌려도 좋습니다. 빵이나 죽에 얹어 고소함을 더해 보세요. 짜게 볶은 제품은 나트륨이 많으니 피하세요. 소금 안 친 것으로 골라 한 줌씩 드세요. 열량이 있으니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호박씨가 전립선 건강을 돕습니다. 짠 과자 대신 호박씨로 바꿔보세요. 호박씨는 소분해 두면 챙겨 먹기 편합니다. 고소한 맛이 밋밋한 반찬에 풍미를 더합니다. 죽이나 샐러드에 뿌려 아삭함을 주세요. 볶은 것을 그대로 씹으면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짠 안주 대신 호박씨를 곁들여 보세요. 아연이 풍부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지방이 있어 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다만 열량이 있으니 한 줌으로 양을 지키세요. 소금 안 친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빵이나 죽 위에 살짝 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호박씨를 좋은 간식 습관으로 삼으세요. 이제 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굴은 아연 함량이 매우 높은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남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아연은 전립선과 남성 호르몬 건강에 관여합니다. 굴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철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은 알찬 식품입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신선한 것을 익혀서 드세요. 굴국이나 굴전으로 담백하게 즐기면 좋습니다. 간은 세게 하지 말고 심심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골라 익혀 드셔야 안전합니다. 간 기능이 약하거나 알레르기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굴은 겨울철 제철에 특히 맛과 영양이 좋습니다. 아연 함량이 높아 남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굴국은 시원하면서
속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굴전으로 부치면 어르신도 드시기 편합니다. 무나파를 넣어 담백하게 끓이면 좋습니다. 간은 세게 하지 말고 심심하게 드세요.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골라 익혀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익히지 않은 굴은 배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영양 많은 굴이 남성 건강을 돕습니다. 제철에 신선한 굴을 즐겨보세요. 굴은 겨울 제철에 맛과 영양이 가장 좋습니다. 아연이 풍부해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굴국은 물을 넣어 시원하게 끓이면 좋습니다. 굴전은 부드러워 어르신이 드시기 편합니다. 간은 심심하게, 국물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과 함께 끓이면 담백한 국이 됩니다.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골라 잘 익혀 드세요. 익히지 않은 굴은 배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면역이 약한 분은 특히 익혀서 드세요. 제철에 신선한 굴로 영양을 챙기세요. 이렇게 영양 많은 굴을 겨울철에 즐겨보세요. 이제 브로콜리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십자화가 채소의 대표 주자입니다. 십자화가 채소는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연구되어 왔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K도 아주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과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 몸 전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살짝 데쳐서 아삭하게 드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줄어드니 주의하세요. 된장이나 초고추장에 조금만 찍어 드세요. 볶음 요리에 색을 더해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데치기만 하면 바로 반찬이 됩니다. 십자화가 채소는 전립선 건강연구에서 주목받아 왔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좋은 성분이 빠지니 살짝만 데치세요. 줄기도 부드럽게 익혀 함께 드세요. 볶음 요리에 넣으면 색과 영양을 더합니다. 된장이나 초고추장은 조금만 곁들이세요. 한 번에 데쳐두고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초록빛 브로콜리가 세포를 지켜줍니다. 장 보실 때 브로콜리 한 송이 담아 보세요. 브로콜리는 데쳐서 두고 여러 끼에 나눠 드세요. 설포라판 같은 좋은 성분이 세포를 지켜줍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에도 도움이 됩니다. 줄기는 껍질을 벗겨 부드럽게 익히세요. 볶음이나 무침에 넣어 색을 더해 보세요. 된장에 조금만 찍어 담백하게 드세요.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살짝만 데쳐야 아삭함과 영양이 살아납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드시면 더 좋습니다. 냉동 브로콜리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빛 브로콜리를 자주 밥상에 올리세요. 이제 연어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은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성 염증을 줄이는 것은 전립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오메가3은 혈관과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연어는 질 좋은 단백질도 넉넉하게 제공합니다. 비타민 D도 들어있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워서 어르신도 드시기에 편한 생선입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소금을 적게 뿌려 구워 드세요. 찜으로 촉촉하게 익혀 드셔도 좋습니다. 채소를 곁들이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훈제 연어는 소금이 많으니 자주 드시진 마세요.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연어는 부드러워 어르신도 드시기 편한 생선입니다. 오메가3은 염증을 줄여 몸 전체에 이롭습니다. 구울 때는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리세요. 찜으로 촉촉하게 익히면 더 부드럽습니다. 레몬을 살짝 뿌리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채소를 곁들이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훈제 연어는 소금이 많으니 자주 드시진 마세요.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 드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기름진 연어가 염증 관리를 돕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연어구이 어떠신가요? 연어의 오메가3은 염증을 줄여줍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두루 이롭습니다. 비타민 D가 있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드러워 어르신이 드시기 편한 생선입니다. 구울 때 소금은 아주 조금만 뿌리세요. 찜으로 익히면 더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레몬을 곁들이면 비린내가 줄어듭니다. 채소를 곁들이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훈제 연어는 소금이 많으니 자주는 피하세요. 일주일에 두어 번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기름진 연어로 염증을 다스려 보세요. 이제 마늘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마늘은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건강식품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항염과 항균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은 혈관 건강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몸 전체에 이롭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로부터 마늘은 기운을 돋우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익혀서 반찬에 곁들여 드세요. 구운 마늘은 매운맛이 줄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리에 다져 넣으면 향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빈속에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위가 약한 분은 익혀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우리 요리에 빠지지 않는 건강식품입니다. 알리신은 항염과 항균 작용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구운 마늘은 매운맛이 줄어 부드럽습니다. 다져서 요리에 넣으면 향과 영양을 더합니다. 장아찌는 짜니 조금만, 국물은 남기세요. 혈관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마늘을 빈속에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은 익혀서 적당량만 드세요. 이렇게 향 좋은 마늘이 몸 전체를 돕습니다. 오늘 요리에 마늘을 넉넉히 넣어 보세요. 마늘은 요리에 넣으면 향과 감칠맛을 더합니다. 알리신은 항염과 항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구운 마늘은 부드럽고 매운맛이 적습니다. 다져서 볶음이나 국에 넣어 활용하세요. 혈관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아찌는 짜니 조금만, 국물은 남기세요. 생마늘을 빈속에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면 익혀서 적당량만 드세요. 항산화 성분이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매일 요리에 마늘을 넉넉히 넣어 보세요. 이렇게 향 좋은 마늘로 온몸의 건강을 챙기세요. 그럼 이 음식들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담백하게 시작해 보세요. 여기에 호박씨 한 줌을 곁들이면 아연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연어구이에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여 보세요. 밥은 적당히 채소 반찬을 넉넉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에는 마늘을 익혀 넣어 향과 영양을 더해 보세요. 오후 간식으로는 소금 안 친 호박씨나 토마토가 좋습니다. 짠 과자 대신 이런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저녁에는 굴국이나 담백한 생선 반찬을 준비해 보세요. 국물은 심심하게 반은 남긴다는 마음으로 드세요. 짜게 드시면 밤에 물을 더 찾게 되어 야간뇨가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에는 싱겁게 먹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과 술을 되도록 줄여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첫 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드세요. 특히 잠자리 두세 시간 전부터는 수분을 줄이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규칙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편하게 산책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소변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앉으면 전립선 주변이 눌려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몸을 펴보세요. 가볍게 스트레칭만 해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저녁에 커피와 술을 줄이는 것입니다. 카페인과 술은 소변을 자극하고 야간뇨를 늘립니다. 저녁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물을 조금 드세요. 술자리는 되도록 이른 시간에 양은 적게 하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부끄러워 말고 비뇨기과를 찾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요도를 감싼 작은 기관으로 나이 들며 커집니다.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소변이 불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밤에 깨는 야간뇨가 특히 삶의 질을 떨어뜨렸습니다. 전립선에는 아연과 항산화 성분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립선에 좋은 음식 6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토마토, 라이코펜이 풍부한 붉은 채소였습니다. 둘째, 호박씨, 아연이 많은 고소한 간식이었습니다. 셋째, 굴, 아연이 아주 풍부한 바다의 우유였습니다. 넷째, 브로콜리, 세포를 지키는 십자화가 채소였습니다. 다섯째, 연어,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생선이었습니다. 여섯째, 마늘, 혈관을 돕는 항염식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물 줄이기를 꼭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걷기와 오래 앉지 않기도 중요했습니다. 저녁 커피와 술 줄이기, 정기 검진도 함께 챙기세요. 무엇보다 싱겁게 골고루 꾸준히가 핵심이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음식만 믿지 말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편안한 밤잠을 되찾아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이웃 어른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고민을 다루는 음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말 못하고 참기 쉬운 그 고민, 다음 영상에서 함께 풀어봐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